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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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11월 26일 BJ 고추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링스를 안 해가지고 머리가 좀 이렇게 대고 좀 잤더니 머리가 좀 완전히 좀 새집이 됐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진짜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하나둘 나오시는 것 같은데 꼭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태가 그렇게 막 딱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들어갈게요. 순서에.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위치 기반 실시간 사교 앱인 밍글밍글이 2020년 2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아직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남았는데 벌써 이런 이제 어,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이렇게 광고가 떴는데 일단 솔직히 이런 소개팅 어플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항상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뭐 이렇게 되게 그 불법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일단 그 밍글밍글을 2020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베타 서비스를 계속 진행 중이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지? 실제 말재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채팅도 솔직히 말재주를 따라가는데 말재주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글로 많이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카이러브도 제대로 못 해봤었는데 어쨌든 내년 2월 중에 뭐 안드로이드든 OS든 iOS든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나름 이제 좀 뭐라 그러지? 그렇죠. 어, 이제 이 동네를 지정을 해서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가 나오겠죠. 그 개인정보에 이제 마음에 드는 회원끼리 이렇게 매치를 쉽게 해주고, 그리고 매칭이 되면 그 회원의 위치 기반, 뭐 일정 기반, 뭐 이런 거 해서까지 이렇게 일정까지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회원들을 이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저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당당님의 그 상상력은 정말 너무 초월합니다. 만약 만약에 만약에 뭐 어떤 동네에 뭐 누군가를 만나니까 안 날 거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방문할 뭐 도시하고 그 일정을 입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 일정과 중복되는 그 회원들이 같이 뜬대요, 달력에. 그래서 이제 일정이 맞는 회원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범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노출된 회원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바로 이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또 그냥 그 별풍당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여타 다른 어떤 소위 보도 서비스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저 뭐 스팸, 뭐 광고, 그리고 뭐 그런 안 좋은 것들만 있다 보면, 이제 좀 실망할 텐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이제 만남도, 오프라인의 어떤 만남보다는 정말 온라인 만남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사실 온라인 만남은 좀 약간 일회성의 느낌이 좀 많죠. 좀 그런 것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리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 잘 이렇게 어플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참 희한하죠. 뭐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주고 뭐 여성을 위한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좀 성범죄자인 경우가 좀 있었죠.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제도화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요 법률 자문 하시는 분들도 그 여기 그 법률 자문도요, 그 여성 변호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 변호사가 뭐 성범죄자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월에, 잘 출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그 헐벗은 여성들은 강남에 이제 내일, 오늘부터구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금 토요일 날 이제 강남에 특히 그 신사동 쪽에 많이 보입니다. 날씨가 추워도요. 하여튼 거기는 참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예. 얼렁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은북이라는 곳에서 2020년 유튜브 트렌드를 진단하는 유튜브 트렌드 2020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최고 컨텐츠 마케팅 전문가 그룹인 C로켓 리서치랩이 그 2020년 대한민국 유튜브 전망,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크리에이터부터 기업 브랜드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의 방향키가 궁금하다면 꼭 봐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사실 트렌드라는 거는 예측인 거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거죠. 그 2019년은 유튜버들의 좀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유튜버들, 특히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좀 많이, 논란에 휩싸였던, 유난히 좀 많이 휩싸였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그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여성 유튜버, 옛날 그 걸그룹 출신이었던 여성 유튜버 그 큰손 사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그 뭐 불륜 사건도 있었고요. 거의 뭐 구독자가 100만 이상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훅 가라앉았고 뭐 그랬던 해인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조금 더 이제 좋은 그런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 뭐 가짜 뉴스니 뭐 진짜 뉴스니 뭐 하면서 많은 일들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2020년에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잘 정화가 돼서, 이제는 유튜버 자체가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튜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트렌드들이 반영이 돼서 그 유튜브가 좀 더 재밌는 콘텐츠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 KBS에서 이제 다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옛날 그 개그 프로를 다시 이렇게 고화질로 보내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옛날 뭐 달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빠져갖고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아유, 당당히. 그렇군요. 최근 1년간. 제가 그 협회 그 방송하는 그 BJ 중에 가장 그 2019년 대표 노란 딱지의 그 BJ였군요. 올해는 저로 시작을 해서 저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 딱지 이거 큰데 이거. 이거 뭐, 이 노란 딱지가 꼭 저만의 문제. 죄송합니다. 예. 일단 뭐 맨날 그랬죠. 2019년도 초반부터 뭐 19금 컨텐츠를 한 해 만에 막 하다가 이제 그 신호탄 격으로 한번 했는데 바로 노란 딱지가 걸렸고, 협회에서 유일한 노란 딱지였다는 거 보니까 19 컨텐츠는 그냥 저쪽 미국 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들은 전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란 딱지가 그렇죠. 노란 딱지 자체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아직까지는 하지를 않아서 특히 그 유튜브에 대한 수익 그 창출 자체가 되질 않아서 어떤진 모르겠는데 노란 딱지가 붙어도 수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주가 붙지를 않고 많이 붙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거지.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가 그 그 파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 방송에 어쨌든 뭐 광고주가 뭐 광고를 넣고 싶다고 한다면 뭐 또 그로 인한 수익은 조금씩 발생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예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도 완벽한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 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그 어떤 한 유튜버가 노란 딱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수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뭐 몇천 원이라도 들어온 거를 제가 보기는 봤었어요. 근데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슈퍼챗. 그렇죠. 근데 슈퍼챗도 구독자가 많고 그걸 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슈퍼챗을 해도 좀 돈이 되는 거지. 저 같은 아직 학고들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작년에 그 뭐 염따라든가 뭐 관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특이하게 그 러시아 출신인데 소련 여자라는 이제 유튜버 네임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를 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핫한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 시간과 플레이 타임에 따라서 좌우가 되다 보니까 옛날 네이버처럼 그냥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막 10분씩 늘여갖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좀 더 매기려고. 그런 것도 좀 자정화가 되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참, 진짜 유례 없죠. 진짜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이 또 사실 많이 몰리는 만큼 또 많은 말썽들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많다고 해갖고 다 망하는 건 아니니까.
당당님 너무 슬프신 말씀을. 뭔가 조금 그 협회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부터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늘려줘야, 일단 그걸로도 좀 이렇게 기반이 돼가지고 클 텐데, 음, 좀 많이 없죠.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선물 받은 별풍선 소중하게 꼭,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면은, 예, 2019년에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 총집합한 최강 애니전이 이제 29일이죠. 그러니까 3일 후에 명동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너무 좀 잘 보이시나요? 이게 화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총 56편의 7개 섹션으로 해서 취향별로 골라보는 월드 클래스 애니메이션 상영이라고 그러고요. 뭐 영어 번역가, 달씨, 팟캐 비롯한 업계 전문가 초청 강연 10개 세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SBA가 이제 공동으로 이틀 동안 29일, 30일이면 오늘이 26일이니까 7, 8, 9, 금토 이틀이군요. 금토 이틀 동안 이제 그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최강 애니전을 개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명동에 주말에 명동에 일이 있으시고 약간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페스티벌의 큰 주제는 이제 다양성에 빠져들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상영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상영 프로그램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에 이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안시 오타와 코펜하겐, 뭐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애니마 페스티 자그레브, 페스트 자그레브,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그 페스티벌 등에서 전 세계 유명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일단 50여 편의 작품들을 이제 취향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고 하고요. 뭐 저기 뭐야 환상의 언어, 뭐 꿈의 놀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공각기동대는 정말 최고죠. 예, 공각기동대 한 번 안 보시, 공각기동대를 한 번만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영화 매트릭스의 그 원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참 굉장한, 그 당시 일본도 정말 엄청난 그 주제의 내용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키라랑 공각기동대는 정말 굉장했죠. 거기에 뭐 총몽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제 수많은 애니메이션들 정말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년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굉장히 제가 그 웹툰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가장 큰 원동력들이었기 때문에 음, 좀 굉장히 근데 노노무라 병원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혹시 이거 그 병원 그 물 아닙니까? 병원물? 노노무라 병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뭔가 조금 냄새가 납니다. 아닐 수도 있죠. 되게 막 감동적인 애니인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맞아요. 하여튼 공각기동대는 정말 최고의 애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필에서 이제 또 살균제 걱정 없는 무선 가습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때쯤 되면 가습기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뭐 이렇게 항상 그 가습기 가습기 이거 옥시죠? 옥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 살균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돼서 심지어 가습기까지 못 믿고 못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좀 귀엽고 모양도 좀 특이하잖아요. 일단 이거는 이제 USB로 뭐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건데요. 일단 1시간 30분 정도를 충전을 하면 5시간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아휴, 참, 돌아가신 분들의,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일단 이게 좀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그 기존의 가습기와는 좀 다르게 수저가 없이 이렇게 물통 같은 게 없이 이제 물에 띄워서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물에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배처럼 동동동동 띄우면은 이제 거기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갖고 쓰는 그런 가습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휴, 참. 일단 물에 띄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제품 자체를 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릇만 있으면 돼서 뭐 그 세척이 원래 그 가습기들이 물통들이 대부분 주둥이가 작아서 전부 이렇게 끝에 모서리까지 다 이렇게 청소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도 해소할 수가 있고 이 가습기 내부에는 뭐 필터도 굉장히 좋은 뭐 코튼 필터 같은 게 돼 있어서 굳이 뭐 살균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물을 초음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동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물통이 되는 거고 요게 이 제품이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커피를 먹고 뭐 커피컵에 물 담아서 집어넣어도 되고 완전히 담그는 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 방에 빨래를 넣으면 좋긴 한데요. 이게 먼지가 예, 저도 옛날에 그 혼자 자취할 때 많이 해봤는데 빨래가 말라가면서 그 먼지 같은 게 좀 많이 쌓여서 사실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주간의 그 이슈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좀 그 데일리 라이프에서 이제 그 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걸 가져와 봤어요. 그 세계 10대 악취 음식 리스트라고 해갖고 사실 이게 뭐 1순위부터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음, 사실 옛날에 케이블 같은 데서 좀 자극적인 방송으로 벌칙을 뭐 굉장히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거북한 음식들을 이제 먹는 거를 했던 케이블 방송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얼마나 대단한가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악취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은 뭐 있다 그러고요. 일단 보통 이 악취 음식들 대부분은 이제 발효 음식들이겠죠.
발효가 된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특유한 냄새가 있어서 이 냄새가 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효하고 부패가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 산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미생물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발효라 그러고 산소가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오랜 기간 놔두면은 그게 이제 부패가 돼서 먹으면 뭐 식중독도 유발하고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발효 음식들이 이제 주로 이제 리스트에 있는데요. 아, 그렇죠. 먹방 최고수들의 필수 코스죠. 그래서 저는 먹방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지독한 냄새는 공통점이죠. 첫 번째가 이제 취두부입니다. 취두부. 여기 스펀지에서도 나왔었는데, 스펀지에서조차 하수구의 냄새를 간직한 취두부라고 하죠. 정말 예능 프로그램에 심심치 않게 나왔던 벌칙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부를 이제 발효해서 그러니까 삭혀가지고 만든 건데 이 냄새를 맡으면 일단 식욕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취두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안 되지만은 방송에서 이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데 일단 뭐 맛은 순하고 살짝 뭐 시큼한 콩맛이 난다고 합니다. 약간 좀 변질된 콩을 먹는 느낌인지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음식이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되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정말 흔하게 판매하는 음식이라고 하고요. 에, 먹으면 입안에서 그 흔한 꼬랑내가 난다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취두부. 글쎄요, 뭐 기회가 있으면은 뭐 먹을 기회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비애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솔직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다음은 이제 나또나 이제 청국장.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취두부가 우리나라의 이런 청국장이나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콩을 이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 냄새를 되게 못 맡는다 그래요. 정말 이 냄새가 나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청국장을 못 먹는 분들은 이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 청국장 좋아해요. 맛있고. 그리고 이걸 좀 잘 만들면 사실 그렇게 이렇게 힘들 정도로 역한 냄새는 아니라서 솔직히 그렇게 아주 정말 강한 악취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 외국 사람들이 이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삭힌 홍어. 아, 제가 한 번 20살이 넘어가지고 한 번 먹어봤는데, 아, 정말,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홍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정말 홍어 좋아하시는 분 많고,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막 악취가 날 정도의 냄새는 아닌데, 일단 입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은, 아, 정말요? 당당님은 너무 좋아하시나 보군요. 저는, 아, 솔직히 굳이 이렇게 홍어가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참. 하여튼, 그때 술을 되게 많이 먹고 이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술이 다 깨고, 그다음부터는 크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걸로 봐서는, 저랑은 좀 안 맞는 음식이라는 거. 진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삶은 돼지고기랑 그 묵은지 뭐 이런 거 해서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취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그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부터 이걸 삭혀 먹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그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홍어의 악취 정도는 음식물 그 쓰레기통의 160배, 공중화장실의 30배 정도라고 하네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기계로 뭐 하는 수치라서 그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숫자적인 지표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아, 다음은 피단이라는 음식이에요. 저도 사실 이 음식을 한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 그때 그 뭐 엽기적인 음식 뭐 해갖고 방송에서 봤을 때 본 것 같은데 일단 위키피디아에서는 이게 이제 지보리 알을 중화요리의 하나로 이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리알을 석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뭐 진흙하고 왕겨에 넣어서 노른자는 까맣게 흰자는 갈색의 젤리 상태로 만든 요리라고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요. 뭐 보통은 뭐 요런 비주얼이죠. 보통은 이게 왠지 좀 약간 그 투명한 게 모양만 봐서는 그래 그렇게 심해?라고 뭐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 얘도 홍어랑 비슷한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 당당님은 이거 뭐 드셔보셨구나. 아, 그래요? 냄새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섭취했을 때는 정말요? 거의 뭐 그냥 삭힌 거네요, 그냥. 병아리, 그러니까 오리의 그거죠, 오리의. 아, 저기 이거를 보면서도 사실 그닥 경험을, 이거는 별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그 치즈 좋아하시죠? 저는 그 모짜렐라 치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약간 이게 가열하면 찍찍 늘어나는 그 맛이 좋아갖고 이 치즈도 사실 악취가 많이 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얘도 이제 우유를 이제 발효시켜갖고 꾸덕꾸덕하게 만들면서 나오는 그 약간 그 시큼하면서도 그 치즈의 그게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림버거 치즈라는 애가 굉장히 좀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이제 원산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 냄새가 약간 그 우리가 한여름에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나갖고 나왔을 신발을 딱 벗을 때 나는 그런 발냄새랑 비슷한 게 입안에서 퍼진다고 하네요. 이 림버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치즈를 선물로 주셨었는데 그 치즈도 정말 맛은 있는데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좀 먹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이 치즈가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좀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치즈라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이제 호밀빵에 올려갖고 생양파랑 먹는다고 하네요. 벨기에에서는. 그나마 냄새가 나지만 좀 많이 즐기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란젓. 맞아요. 명란젓 삭힌 것도 굉장하죠, 진짜. 굉장합니다. 명란젓 삭힌 것도. 맞아요. 정말. 입에 있는 밥까지 다 나오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쵸. 명란젓 삭힌 거 솔직히 잘 모르고 먹게 되죠. 루테 피스트. 다음은 루테 피스트입니다.
그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같은 뭐 북유럽 국가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생선 요리예요, 생선 요리. 일단 그 소금에 절인 그 대구를 자연 건조한 뒤에 다시 이제 불려갖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 삭힌 홍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고요. 뭐 현지에서는 이거를 뭐 쪄서 먹거나 버터를 발라 오븐에 구워 먹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냄새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왜 먹어겠지만 그 뭐 매운 음식처럼 또 땡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즐겨 먹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납니다. 정말 저는 아마 구경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은. 다음은 이루라는 거고요. 이루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캐롤나무 열매를 그 발효시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요르바족이 즐겨 먹는데요. 그 다른 이제 발효된 콩보다는 이제 훨씬 그 맛이 좀 특이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아마 그 발효됐을 때 나는 그 특유한 그 맛이 많이 나겠죠. 시큼하고 굉장히 텁텁하고 막 이런 게 좀 강해서 사실 되게 그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루라는 거는 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도 치즈인데요. 그 뷰 블로뉴 치즈 마른 오징어. 저는 이거 보고 건포도 같다고 생각했는데 마른 오징어 눈알 같기도 하네요. 맞네요. 다음은 이제 뷰 블로뉴 치즈라고요. 그 아까 요 림버거 치즈보다 한 단계 더 위라고 합니다. 치즈 중에서 이제 가장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악. 그 프랑스에서 만든 뷰 블로뉴 치즈라고 하고요. 이 표면에다가 맥주를 찌끄려가지고 발효시켰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맥주도 솔직히 그 맥주의 유통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1년 지나서 이렇게 약간 좀 변질된 맥주가 냄새가 되게 좀 찌릉내 비슷하게 나는 좀 그런데 이제 그 냄새와 치즈의 냄새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뭐, 아, 저 막걸리 냄새, 저는 좀 찌릉내 비슷한 그 막걸리도 약간 좀 그렇긴 하는데 막걸리보다 저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영국 그 베드퍼드셔 크랜필드 대학에서 이 기계코를 이용해서 분석했더니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한 7에서 9주 정도 지났을 때 냄새가 가장 지독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제 7주가 숙성되기 전까지 그 숙성이 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냄새가 살짝씩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휴, 정말 어, 참 이 말만 들어도 왠지 이게 참 그렇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이 어떤 음식의 맛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먹어보지 않아도 냄새만 맡아도 근데 이거를 냄새를 맡질 않아도 뭐 듣기만 해도 글로 읽어도 예전에 그 냄새와 그 맛 경험치가 이렇게 살짝 믹스가 되면서 이게 어떤 맛이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치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먹어봤기 때문에 아, 이 냄새가 지독한 치즈라 끔찍합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 맥주 그냥 조금 이제 김 빠진 맥주에 옛날에 뭐 담배째 같은 거 많이 넣으면 그 담배 특유의 그 냄새랑 맥주 냄새랑 아우 그죠 그런 냄새 그 냄새만 맡아도 왠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제 선배들 중에서도 해군 출신의 선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해군의 그 신고식이 굉장히 독하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없겠죠. 그런 건 없겠지만은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 한때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맞을 때 되게 했던 악습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맥주를 통에 이만큼 받아서 뭐 손을 넣는다든지 뭐 발을 넣는다지 해서 막 먹이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한 몇 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드시고 외박 나가서 또 키스까지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래도 외박을 하셔서 키스를 하셨다 그러면 견딜만 하셨겠습니다. 할만하죠. 해야죠. 아, 정말 맞아요.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 제가 신입일 때 선배들이 그런 짓궂은 짓을 많이 했었는데, 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게 유쾌하지 않았던, 아, 너무하시네, 진짜. 이건 도저히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읽어드릴 수가. 아, 정말. 어떻게 악취가 더 뒤로, 그냥 냄새인데, 더 뒤로 흘러가고 있네요. 요거, 두 번째는 이제 수루 스트레밍. 이거 정말 방송에서도 이 최악이라고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혐오식품, 악취식품, 이런 거면 빠지지 않는 그 순위에 오르는데 이 스웨덴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수루스트레밍. 이 수루스트레밍이 굉장히 어, 빠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발효식품의 끝판왕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라고 본 적도 없고 냄새를 맡은 적은 없지만 워낙에 수루스트레밍 그러면은 정말 뭐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봄에 잡힌 청어를 두 달간 발효시켜서 이제 통조림으로 가공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거를 실내에서 잘못 따면 정말 오랫동안 딴 그 장소가 악취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악취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저걸 샌드위치에 넣고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 냄새 수치를 이제 그 기계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깨끗해요. 이 수치를 보면, 뭐 공중화장실, 뭐 음식물 쓰레기, 홍어가 지금 뭐 단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어의 거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 거죠. 정말 이거를 어, 그냥 따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봤는데 워낙 그 발효가 심해서 통조림을 딱 따면은 물이 팍 튀는데 그게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 수루 스트리밍을 보다가 검색을 하다가 본 재밌는 이제 글들이 있는데 그 노르웨이의 하우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소유한 산장에서 그 이 통조림을 발견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90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깜빡하고 그냥 처박아둔 통조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한 2cm 정도 부풀어 올랐는데 이거를 자기가 한다고 노르웨이 군대에 폭발물 처리반에 이걸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이 연락을 받았던 군대가 이제 이, 이, 이 폭발물이 아닌 수루스트래밍이라는 말에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 스트래밍 학회 그 루펀 매드슨 씨한테 연결을 해주었는데 일단은
이 혹시 몰라서 일단 주변 이웃들에게 심각한 냄새가 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그러니까 이 20년, 거의 한 30년에 가까운 스트리밍 통조림입니다라고 해서 하니까 정말 아무 말 없이 집을 피신했다고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음식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2014년 5월에 또 난 기사인데, 이거 사진만 보면 엄청난 대폭발 현장인데, 이게 수루 스트리밍 공장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 정말, 그, 공장에, 이 수루 스트리밍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발효하던 그 통조림에 불이 붙어갖고 터졌다고 합니다. 이 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 때문에 수루 스트리밍 통조림이 폭발을 하면서 완전히 잿더미로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일대는 정말 엄청난 그 악취로 고생을 했다라고 정말 정말 엄청난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뭐 1위는 아니니까. 이게 발효 음식이 아닌 음식 중에서도 그 자연의 음식 중에서 좀 어, 은근히 회자가 많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리안을 아직 접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일 중에서 정말 이 냄새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어, 뭐 말레이시아어로 가시를 뜻하는 이제 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도는 인기가 좋대요. 맛은 굉장히 있대요. 이게 정말 맛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마트에도 있습니까? 저는 아직 식품 코너를 많이 다니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몰랐는데, 대부분 뭐 이것도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 이게 동남아시아 뭐 호텔이나 공항, 뭐 지하철, 아예 반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냄새가 워낙 세니까. 근데 이게 잘 익은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득한 요구르트 같은 모양을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글쎄요, 한 마트에서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사볼까? 생각이 순간 드네요. 한번 도전을 따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못 잊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압취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이 설명을 하면서도 입에 이 음식들을 한 두어 개는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아유, 고맙습니다, 장님.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사실 뭐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거 말고도 몇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사기가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제품들도 있었더라고요. 그걸 또 일일이 또 나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고민을 했지만 일단 뭐 그렇다는 거는 지난주에 알려드렸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또 뭐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제가 뭐 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또 얼마나 또 이 제품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제품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 음, 지난주에 언급을 사막여우라고
사막여우인데, 예. 특별하게 제가 뭐 이렇게 단어를 언급을 안 해서 어, 셨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굉장히 따뜻한 난방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열기인데요. 음, 굉장히 얇고 넓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펼쳐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난방이 잘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값보다 사실 난방기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그렇지만은 제품 가격보다 이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인 열을 이렇게 탁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는 그 전기 소모량이 많은데요. 어, 글쎄요. 모양은 전기장판을 두껍게 만든 것 같지만 전기장판은 솔직히 열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제가 많이 써봤지만 전기장판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어야 따뜻하지. 전기장판이 주변에 있는다고 해서 사실 따뜻한 거를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열을 발산을 시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뭐 대서 따뜻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놈으로 해서 근처가 따뜻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건조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온열기들은 열을 너무 강하게 내뿜다 보니까 방이 건조해지잖아요. 방이 건조해지면서 뭐 피부도 굉장히 메말라서 팍팍 트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방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또 그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그래서 온열기를 틀어놓으면 또 가습기를 틀어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2중, 3중으로 전기세가 많이 드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어, 글쎄요, 사막용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런 제품을 좀 검색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저는 아직 제품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뭐 냄새 소음 바람도 없고 뭐 절전도 잘 되고 뭐 안전장치도 잘 되고 뭐 불이 나오는 제품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도 뭐 특별하게 아주 막 갑자기 막 뭐 화상을 막 세게 입는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뭐 얼마나 이게 아이고 솔직히 뭐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뭐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시래기도 마르겠죠. 예, 마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서 좀 덜 되지 않을까요? 덜 마르지 않을까요? 일단 그냥 뭐 열에 의해서 마르는 거면은 상관없겠죠. 어쨌든 이것도 난방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보관성이나 휴대성 좋은 거 좋고 해서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해놓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전기세가 하루에 뭐 50원도 채 안 된다고 하니까 음, 글쎄요. 일단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49,000원 정도 근데 무게는 약 한 2kg 정도로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내구성이 약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난방기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지만 사실 그 여성분들이라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거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위험한 전율기구보다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제품 읽어보다가 3초 만에 반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꼭 무슨 이어폰처럼 생겼죠? 뭐 이어폰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어폰이 아니라 보풀 제거기입니다. 보풀 제거기. 그 겨울철에 많이 필요하죠. 특히 뭐 스웨터나 뭐 이런 거를 입으시는 분들은 보풀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보풀 제거기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뭐 아주 특별하게 뭐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 이제 그 필터를 넣어서 쓰고 이렇게 날이 들어가면은 그 청소가 쉽고 한데 저는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싸게 보풀 제거기들을 보면은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가격도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음, 이 디자인의 이 가격이면은 굉장히 나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샤워기는 되지 않고요. 어쨌든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날을 이렇게 갈아서도 쓸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사실 뭐 항상 처음에 디자인은 이쁘지 않을 수도 있고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애플 제품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뭐 UI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품 자체에서 오는 디자인에서 오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항상 아이디어 제품은 디자인은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능은 하지만 디자인은 별로. 그러다 보니까 큰 기능은 없지만 디자인이 이쁜 거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쁘면 기능이 없어도 비싸게 팔면 팔리는 그거를 가장 단편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 우리나라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보풀 제거기 하나도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쓴다는 거에 저는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겁니다. 마이크인데요. 그 이제 유튜버들한테 많이 아니면은 뭐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마이크인데요. 뭐 킥스타터에서도 벌써 2억 7천만 원이 펀딩이 될 정도로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그 단자에 꽂으면 그걸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싸구려 마이크보다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방송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저도 좀 알아본 게 있었는데 대부분 가격들이 거의 막 한 40만 원? 조금 그 뭐 ASMR 근처에 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4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비도 크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 제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마이크랑 요거 뭐 여러 약간의 부품들로 해서 약 한 8만 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시면은 일단 뭐 이게 비디오 킷이라 그래서 99,000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요 삼각대가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가고, 그 조그마한 박스에 이제 박스까지 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74,000원? 뭐 좀 지나면은 뭐 79,000원이 되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구매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뭐 킥스타터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사기를 치는 제품은 아닐 거다라고 해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이상이고요. 사실 점점 이제 와디즈를 제가 소개를 하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어떤 게 사기 제품인지, 뭐, 진짜, 중소기업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 와디즈 소개도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봐서, 사실 제가 와디즈를 그러니까 광고 아닌 광고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 중소기업들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사실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11번가에서 그냥 띡 갖고 오면 그만인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좀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보풀 제거기가 솔직히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을 또 만들면서 우리 협회와 연계를 하면서 우리 협회에서 정부 자금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사실 바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저희 협회에서는 많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들 정말 사기 안 치고 정말 깔끔하게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다시 와디즈가 좀 그런 악명에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음, 나중에는 정말 그냥 일반 마켓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해서 정화가 되면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이쁜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사막여우가, 할 게 없어지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막여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는 어떻게 보면 죄송할 수 있지만 그분이 또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건전하게 정말 공익을 위해 제보하시는 분들이, 음, 정말 그 제보의 목적을 잃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언제 이렇게 당당님 많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참 이 와디즈 펀딩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우리 제품이 있네 해가지고, 이 협회랑 또 조인을 해가지고, 정부 자금도 받고, 이런 좋은 시너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이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12월이 되겠네요. 12월에 또 괜찮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